이번에는 학개론 제4편의 3장 주택정책, 그리고 4장도 양이 별로 없으니까 한번 같이 해볼게. 요약집. 제3장 주택정책. 나 졸려워서 계속 서서 하는 거다. 앉아서 보면은 계속 졸려. 주택 문제와 주택의 특성. 주택 문제. 1번은 양적 주택 문제, 2번은 질적 주택 문제. 여기는 다 줄쳐 있고 별표 진짜 많아. 주택 문제. 양적으로는 주택의 절대량이 부족하고 지역별로 수급 불균형의 문제가 있다. 질적으로는 주거 상태, 주거 수준이 열악한 상태, 불량 주택의 문제가 있다. 주택의 특성. 주택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어 상품으로서의 유통성이 낮은 편이다. 또 이번 거는 별표. 주택 공급의 비탄력적인 성격과 주택 수요의 필수제적인 성격 때문에 주택 시장은 항상 불완전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또 주택에 대하여는 공공 서비스가 제공되며 주택 시장은 정부의 정책과 인근 지역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맞지? 그 다음에 또 별표. 임대료 규제 정책. 임대료 규제 정책. 저소득층 임차 가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료 규제 정책이 있는데, 저소득층 임차 가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대주택 시장에 개입하여 시장 균형 임대료 이하로 임대료를 규제 내지는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임대료 규제 정책, 최고 가격제 상한제.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를 낮게 규제하는 것. 규제 임대료 이하로만 거래하도록 통제하는 것. 규제 임대료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 다 똑같은 지문이야. 다시. 임대료 규제 정책, 최고 가격제 상한제. 세 가지거든. 다 똑같은 말이야.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를 낮게 규제하는 것. 규제 임대료 이하로만 거래하도록 통제하는 것. 규제 임대료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 세 가지 지문 다 똑같은 말이야. 효과. 임대료 규제 정책의 효과. 단기에는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규제해서 공급이 감소, 수요가 증가하고, 그리고 초과 수요가 발생. 다시. 단기의 임대료 규제 정책의 효과는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규제를 하면 공급이 감소하지. 시장에 있는 임대 아파트보다 정부가 임대 아파트 가격을 낮게 책정을 해놨어. 그러면 공급하고자 하는 이거를 만드는 임대 아파트를 짓는 사람들이 이거 돈이 안 되네 하고 안 짓겠지. 그래서 공급이 감소하는 거야. 대신에 가격이 싸니까 이거를 찾는 사람이 많겠지.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의 결과는 초과 수요가 발생해.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임대료가 상승하지도 이때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하지도 않는다. 임대료는 상승하지 않지. 찾는 사람이 많지만 어차피 없으니까. 그리고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하지도 않는다. 왜냐면 이런 주택도 비탄력성. 지금 당장 찾는 사람이 많아도 바로 이거를 뚝딱 하고 지어낼 수가 없으니까 비탄력성. 그래서 공급도 증가하지 않는다. 장기적인 효과를 보면 임대료 규제 정책의 장기적인 효과는 수익성이 임대주택의 수익성 하락.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되면 관리도 소홀하게 되겠지. 그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없어질 거니까. 그러면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게 되지. 그렇지. 수익성이 안 나니까 건설업자들이 임대주택을 안 지으려고 할 거고, 그러니까 투자를 기피하게 되는 거고, 기존 임대주택의 다른 용도로의 전환 가능성. 그치? 기존의 임대주택을 지어서 임대를 하고 있었는데 나라에서 임대료 규제 정책을 해버리니까 자기들이 받고 싶은 것보다 더 적게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임대주택을 다른 용도로 전환해버리는 그런 가능성도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의 관리, 소홀 등으로 질적 수준이 저하된다. 또 공급은 단기에 비탄력적이고, 방금 얘기했지. 장기는 더욱 탄력적으로
반응한다. 단기보다 장기의 임대주택은 더 많이 감소하고 주택난은 더욱 심화된다. 아니 해석은 이해가 되잖아. 봐, 공급은 단기에 비탄력적인 거 맞잖아, 그치? 이거 임대료 규제 정책이 정부가 실시를 하면 내가 임대주택을 짓는 공급자로서 나는 안 짓겠지? 그래 지금도 비탄력적이 될 거야. 나중에는 더 비탄력적이 되겠지? 시간이 장기로 가도 짓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나는 지금 비탄력적, 나중에도 나는 비탄력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장기는 더욱 탄력적으로 반응한대. 그러니까 이 용어를 기억해야 돼. 임대료 규제 정책 공급은 단기에 당장 비탄력적, 장기에는 더욱 탄력적. 그러니까 탄력이라고 해서 나쁜 의미고 비탄력이라서 좋은 의미고 이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개념을 딱 생각을 하고 이 공부를 시작해야 돼. 왜냐면 뒤에 가면 그래프 같은 게 막 나오더라고. 우리 헷갈리면 안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공급은 우리 지금 임대료 규제 정책 하고 있는 거야. 공급은 단기에는 비탄력적이고 장기에는 더욱 탄력적으로 반응한다. 그래서 단기보다 장기에 임대주택은 더 많이 감소하고 주택난은 더욱 심화된다. 나도 확실히 외웠다. 임대주택의 수요 또한 단기보다 장기에 더 탄력적이 된다. 즉 단기보다 장기에 초과 수요량이 더 많아진다. 이거는 부정적인 뜻이지. 그렇지. 지금도 나라에서 임대료 규제 정책을 통해서 임대주택의 가격을 지금보다 더 낮게 책정을 해주니까 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져. 그러니까 수요가 올라갔지. 근데 양은 없어. 장기에는 더 수요량이 늘어난대. 근데 없어. 임대주택이. 그치? 그래서 임대주택의 지문에 임대주택의 수요 또한 단기보다 장기에 더 탄력적이 된다. 즉 단기보다 장기에 초과 수요량이 더 많아진다. 이 지문이 부정적인 뜻이라는 거를 느낌적인 느낌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다음, 임대주택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므로 기존 임차인의 주거 이동이 저하된다. 당연하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이사를 안 가겠지? 그 다음, 임대주택의 프리미엄이 형성돼서 신규 임차인의 음성적 지불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지. 어쨌든 임대주택에서 갑자기 뭐 집을 사서 갈 수 있는 경우는 흔치 않으니까 거기밖에 이사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집이 없으니까 그럼 거기다가 암암리에 이렇게 프리미엄을 더 붙여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면 규제 임대료와 음성적 지불 임대료의 이중 가격이 형성이 된다. 다음,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량은 많아지고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량은 적어진다. 대박. 어렵지? 헷갈리잖아? 여기서 탄력적이라는 거는 주택 정책에서 임대료 규제 정책에서 탄력은 부정적인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비탄력적은 긍정적인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 라고 교수님이 하셨어.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많다는 거지. 수요도 많고 공급도 많다는 거. 초과 수요량이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량은 적어진다. 임대료 규제로 인하여 공급이 탄력적으로 반응을 하면, 탄력적은 부정적인 뜻이라고 했지. 탄력으로 반응하면 공급이 더 많이 감소하면 장기적으로 임차인의 주거 환경은 더욱 악화된다. 탄력적인 건 부정적인 뜻이라고 했지. 악화된다. 다음,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한 전혀 감소되지 않는다면, 공급이 전혀 감소되지 않는다면, 완전 비탄력적인 한 임대인의 소득 일부가 임차인에게 귀속되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한다. 소득 불균형이 완화될 수 있다. 그 뜻이야. 이게 부정적인 말 같은데 긍정적인 뜻이야. 신기하지? 그래서 이 지문은 그냥 우리가 외워버려야 될 것 같아. 이해를 하면 제일 좋고 안 되면 외워버리자. 다시 할 때 반복할게. 일단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규제 임대료의 상한이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을 경우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다면 임대주택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즉 임차인 보호 효과가 없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주요 용어의 정의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 건설 임대주택과 민간 매입 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한다. 3. 별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민간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한다. 4.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 민간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은 제외하고. 와, 너무 길고 진짜. 다시 4번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한다.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하는 거고 임대하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잘 이해가 사실 안 돼. 한 번에 이해 안 되니까 우리 몇 번 계속 반복하자. 이해될 때까지. 5번 일단 넘어갈게.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6번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전월세 상한제. 그 다음에 지금 임대료 보조 정책을 볼 건데 내가 여기다가 별표는 교수님이 치라고 해서 쳤고 내가 이거 수업 들으면서 여기다가 메모를 좋은 정책이네 하고 하트 쳐놨어. 해볼게. 임대료 보조 정책.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거라고 메모가 되어 있는데 임대료 보조 정책이 뭐냐면 임대사업자의 심리를 자극시켜 시장 기능에 의하여 사적 임대주택 공급의 증가를 유도하는 간접적 개입 방법이다. 임대료 규제 정책과 달리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함으로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 어떻게 기여하게 만들까? 수요자, 임차인 보조. 임차인을 보조해준대. 효과는 단기적인 효과, 장기적인 효과인데 꼭 기억하라고 별표 돼 있거든. 단기 효과. 일단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준대. 임차인에게. 그 다음에 임차인 효용이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이 향상되고 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임대료는 상승, 임대업자는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거지. 신규 공급자 시장에 진입하고 임대주택의 공급 증가되고 임대료 하락하고 원래 수준으로 저소득층의 주거가 안정되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원래 알고 있던 거지. 임대료 보조 정책. 단기 효과는 정부에서 일단 임차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을 해줘. 그러면 임차인들이 원래 수입에 보조금, 돈이 지급이 되니까 수입이 더 플러스가 된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이 향상됐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지. 찾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임대료 상승.
되고, 이게 이제 단기적인 거고, 장기는 신규 공급자가 시장에 진입한다. 임대 찾는 사람 많아지고, 그래서 그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거 사업성이 있네 하고 이제 임대 아파트 그걸 짓는 업자들이 새로 신규로 생기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뒤로 갈수록 임대 아파트가 더 많이 생기는 거지. 질도 향상이 될 거고, 좋네, 그치? 그래서 저소득층의 주거가 안정이 되는 거지. 양도 좋고 질도 좋고. 임대료 가격 보조 방식과 소득, 현금 보조 방식이 두 가지가 있대. 첫 번째는 임대료 가격을 보조해주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소득, 현금 보조 방식이 있대. 소득 보조 방식, 임대료 보조 방식. 임대료 보조 방식이란 보조받는 금액을 전액 임대주택화의 소비에 한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주택 바우처나 임차인에게 쿠폰을 지급하는 것. 이거는 보조받은 금액을 전액 임대주택의 소비에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보조금 지급 이후 임대주택 외에 다른 재화의 소비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실질 소득 향상. 그 다음에 소득 보조 방식, 현금. 임대료 보조금과 동일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적정한 임대주택 수준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임차인은 임대주택 이외에 다른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다. 가격 기구를 왜곡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므로 효율성과 임차인의 효율 증대 측면에서는 가격 보조 방식보다는 더 효과적이다. 생산자 보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생산자 보조, 생산자에게 임대료 보조 정책을 첫 번째는 수요자, 임차인에게 보조해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생산자 보조, 지금 보는 이게 있어. 생산자 보조는 생산자에게 임대주택을 짓는 사람들이지, 장기 저리로 자금을 지원, 생산비 그럼 절감 효과가 있고, 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하고, 그럼 우리 임차인들은 임대료가 하락하지. 왜냐면 저렴하게 지으니까. 수요자 보조금 정책보다 임대료 안정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이게 더 크대. 생산자를 보조해 주는 게.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은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보다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이 제한된다. 그렇네. 짓는 사람들한테 주면 그 사람들이 짓는 거에 그냥 임차인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주거기본법의 주요 내용 5가지 있거든. 볼게. 주거기본법의 주요 내용 1.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주거비 보조 제1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 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주거약자 지원 제1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최저 주거기준의 설정 제17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 공고하여야 한다. 최저 주거 기준에는 주거 면적, 용도별 방해 개수, 주택의 구조, 설비, 성능 및 환경 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 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5.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제1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개량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4번에 최저 주거 기준의 설정. 이거는 저소득 가구를 말하는 거래. 다음. 잠깐만. 정책, 인기력, 보도 정책. 주택 정책이 5가지가 있는데 우리 지금 3가지 본 것 같은데 주택 정책 5가지 중에 첫 번째는 임대료 규제 정책. 규제 정책은 저소득층 임차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료 규제 정책. 그래서 임대료 규제를 해서 최고랑 최고 가격제 상한제를 해놓은 거지. 그랬을 때 아까 효과 받고, 첫 번째는 임대료 규제 정책이고 두 번째는 임대료 보조 정책. 보조 정책은 첫 번째는 수요자, 임차인한테 해주는 정책 방법이 있고 생산자 보조, 짓는 사람들한테 해주는 그런 정책이 있지. 그래서 임대료 보조 정책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볼 건데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 직접 개입 방법.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방법인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적 주체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주택 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거나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임대주택 정책 등을 말한다. 사적 임대주택 시장보다 낮은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사회 전체의 임대주택 비중에서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을 높이려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시장이 이원화되고 임대료도 이중 가격으로 형성된다. 그러면은 이제 공공주택이 사적 공공주택이 있고 지금 얘기하는 공공 임대주택이 또 생기는 거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른 사적 임대주택 시장의 변화. 단기적인 효과가 있고 장기적인 효과가 있는데 단기적인 걸 보면 사적 시장보다 임대료가 낮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생기면 사적 임차인은 임대료가 낮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하고, 그렇지,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적 임대주택의 수요가 감소하고 사적 임대주택 시장의 임대료는 하락하겠지. 단기적으로는 사적 시장과 공공시장의 임차인 모두 혜택이 있다. 사적 시장과 공공시장의 임차인은 모두 혜택이 있다. 장기 효과. 사적 임대업자의 수익성 하락. 그렇지, 다 공공임대주택으로 가니까. 그러면 사적 임대주택의 공급 감소. 그렇지, 다 공공임대주택으로 가니까 사적으로 임대주택 짓지 않겠지. 그 다음 사적 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 그렇지, 많이 없으니까. 그 다음 장기적으로 사적 시장의 임차인 혜택 소멸. 없으니까.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낮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만 혜택이 있다. 또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주택량은 변하지 않는다.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사적 임대주택의 비율이 감소하였을 뿐이다. 지금 읽어주는 거는 이제 별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입장에서는 사적 시장과의 임대료 차익만큼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입장에서는 사적 시장과의 임대료 차익만큼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사적 시장의 임대료보다 낮아야 임차인 보호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소득 재분배 효과. 또 지금 읽어주는 지문도 별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키면 임차인의 수요의 탄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대체제가 만들어져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지. 그 뜻이고, 사적 임대주택 시장에서 저소득 임차인에 대한 조세의 전가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래, 그러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들은 사적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저렴하니까 내는 돈이 그걸로 혜택을 보는 거고,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이 없어서 사적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그 차익만큼 더 돈을 내고 사는 것만큼 혜택을 주는 거야. 부담을 완화시켜준다. 오, 좋네. 자, 그래서 박스에 이제 8가지가 들어있는데,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8가지 들어보세요. 1번 영구 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키워드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키워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 키워드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키워드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4.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키워드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키워드 등장인물이 많으면 통합공공임대주택이라고 기억하면 됨. 5. 장기전세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키워드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나오면 장기전세주택.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6.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키워드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7. 기존 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주택 또는 건축물을 매입하여, 키워드 주택 또는 건축물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8. 기존 주택 전세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 주택을 임차하여, 키워드 기존 주택을 임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키워드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그래서 다시 1번부터 8번까지 이름이랑 키워드만 읽어줄게.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1. 영구 임대주택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나오면 영구 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 이게 키워드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하면 국민임대주택. 3.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 목적, 젊은 층의 주거안정 목적 나오면 행복주택. 4. 통합공공임대주택 이거는 등장인물이 많으면 통합공공임대주택. 5. 장기전세주택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나오면 장기전세주택. 6.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금 지원이 얘는 없고 LH 자체 자금으로 짓는 거야. 분양 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면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7. 기존 주택 등 매입 임대주택. 이거는 주택 또는 건축물을 매입하여, 이게 키워드. 주택 또는 건축물을 매입하여 나오면 기존 주택 등 매입 임대주택 생각하면 되고, 마지막 8. 기존 주택 전세 임대주택은 키워드가 기존 주택을 임차하여 내지는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하면 기존 주택 전세 임대주택. 기존 주택 전세 임대주택. 생각하면 돼. 우리가 전체 문장을 정확하게 다 암기를 할 수 있다면 좋지만 너무 양이 많으니까 키워드를 기억해서 암기할 때 좀 더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 다음은 분양가 규제 정책. 이거는 정부가 신규 주택의 분양가를 시장 가격 이하로 통제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책이고, 이거의 효과는 효과는 주택 건설업자의 수익성 악화로 주택 생산성 저하, 주택 건설업자의 투자 기피, 장기적 주택 공급 감소. 키워드 장기적 주택 공급 감소. 분양가 규제 정책은 장기적 주택 공급이 감소합니다. 전체 주택 시장의 주택 가격 상승으로 주택 구입 곤란, 분양 주택의 질적 수준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의 공급은 감소할 수 있고, 이를 적용받지 않는 주택의 공급은 증가할 수 있다. 신규 주택과 기존 주택의 가격 차이. 신규보다는 기존이 더 크다라고 하는데, 주택 분양으로 인한 이익의 주체가 주택 건설 사업자에서 투기적 수요자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분양 주택에 대한 프리미엄이 형성되면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무주택 서민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분양가 자율화. 뭘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분양가 자율화는 건설업체가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것이므로 수익성 향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은 증가할 것이다. 이윤이 낮은 소형주택의 공급은 감소하고 대형주택 위주의 공급이 늘어날 것이므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서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가 뭘까? 국민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에는 분양 가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일단 분양가 규제 정책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뭐 특별히 체크되어 있는 게 없어서 그냥 편하게 좀 그냥 들으면 될 것 같아. 문제 풀면서 중요한 거는 체크해 볼게.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들어보면, 국민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에는 분양 가격을 제한할 수 있다. 사업 주체가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 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사업 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 및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 주택을 전매하거나 위의 전매를 알선할 수는 없다. 여기 개념 잡으라고 선분양제도와 후분양제도에 대해 있는데, 선분양제도는 주택 건설업자가 주택을 완공하기 전에 미리 입주자를 모집해서 계약금, 중도금 등을 사전에 받아 주택 건설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장점은 주택 건설업자는 분양 계약자로부터 주택 건설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다.
단점은 주택 건설 자금은 소비자로부터 직접 조달하므로 주택 건설업자의 추가적인 차입금 이자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모델하우스를 통하여 주택을 구매하기 때문에 실제 품질과 차이가 있을 경우 주택 건설업자와 소비자 간에 많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후분양 제도는 일정 절차에 따라 80에서 90% 완공된 주택을 분양하는 것으로 주택 건설업자가 주택 건설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제도이다. 후분양 제도가 정착되면 주택 건설업자 간의 경쟁을 유발시켜 소비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장점은 주택 상품별로 비교한 이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공급자의 부실 시공 및 품질 저하의 대처가 가능하므로 견본 주택과 실제 주택의 차이 등으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수 있다. 단점은 선 분양에 비하여 주택을 구입하는데 소비자의 초기 자금 부담이 큰 편이다. 주택 건설업자는 건설 자금을 직접 조달하여야 하므로 자금 조달이 어려우면 주택 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3장입니다. 그래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끊었다가 할게요.